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제는 바로 아이들 사주입니다. 아이들의 그 사주를 본다고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선입견도 있고 지금까지 뭐 여러 선임분들과 나누었던 얘기들 중에서 조금 연관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들 사주라는 거는 이제 뭐 어른들 사주랑 뭐 크게 사실 틀린 건 없습니다. 다 사람의 사주라는 거는 똑같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타고난 그 어떤 기의 흐름과 운명의 흐름을 이렇게 짚어보는 게 바로 사주명리인데, 그런데 특히 이제 아이들 사주라 해가지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특히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라 해서 좀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 사주도 보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당연히 보죠. 사주가 어른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죠. 그런데 선입견을 좀 갖고 계신 게 뭐냐면은, 아이들 사주는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틀린 게요. 아이들 사주도 어른들 사주보다 뭐 더 중요하면 중요했지 무시할 게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아이들 사주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 뭔가 이렇게 연글기 전에 어떤 어떤 식물의 모양을 나타내듯이 완성이 되기 전에 시작의 의미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뭔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만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럼 가능성이 많은 시기에 오히려 사주를 이렇게 통해서, 사주명리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주 자체를 좀 부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특히 이렇게 사주명리를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뭐 어른들만 보시고 자녀들은 처음부터 안 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이들도 보나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 안 보는 거라면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이들 사주는 안 보는 거라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냐면은, 이제 아이들 사주가 뭔가 이렇게 함부로 낙인 찍는 게 있을까봐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혹시나 이제 내가 애를 바라볼 때 뭐 안 좋은 영향이 끼칠 수도 있고, 또는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애가 커나가는 걸 보면서 뭔가 안 좋을까봐 괜히 미심쩍은 거죠. 미심쩍다기보다 계속 이렇게 좀 뭔가 좀 찝찝하다는 거죠. 예, 말하자면 어린아이들 사주를 잘 안 보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이유가 이제 뭔가 낙인을 찍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많습니다. 좋은 소리 들으면 또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뭐 평생 애를 볼 때마다 찝찝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 아주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고 칩시다. 뭐 얘는 뭐 아주 잘못돼가지고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칼 맞을 수도 있다,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차라리 소리를 안 듣는 게 낫지, 괜히 애 사주 봐가지고 미치겠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다른 데를 또 갑니다. 다른 역술인을 찾고 또 점집을 찾고 해가지고 좀 좋은 소리 들을 때까지, 자기가 이제 좀 뭔가 위로 받을 때까지, 좋은 소리 들을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만약에 안 좋은 소리 또 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미치기 시작합니다. 자식 일을 놓고 부모로서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식 일인데. 자,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역술역학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어떤 흐름을, 기의 흐름과 운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뿐이지 운명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 손 치더라도, 아이가 뭐 안 좋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듣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피하는 방법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역술역학이 운명론이 아니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보셔도 됩니다. 역학 역술이 절대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 흐름과 어떤 운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 사주를 하더라도 뭐 안 좋은 게 있으면은 또 이렇게 그거를 피하고 미리 대비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그런 안 좋은 것도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절대로 피해가지 못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역학 역술이. 예, 걱정 마시고 미리 안 좋은 걸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좋은 쪽으로 미리 안 좋은 건 피하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자는 거지, 절대 그대로 된다, 안 좋은 게 있으면 안 좋게 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사주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우선에 굉장히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주를 안 보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물론 아이들 사주 다 보는데 일부러 안 봐주는 데도 있대요. 예, 그런데 아이들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뭐 어른이 돼가지고 결정되고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뭐냐면은 이 사주라는 게 뭐 바뀌지를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 사주가 나중에 바뀌나요? 절대 아닙니다. 사주는 그대로 있습니다. 타고난 사주는 똑같아요. 어떻게 태어난 날짜, 시간, 그게 바뀔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가 변하느냐? 운명은 변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역술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잘못 아는 그런 아마추어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역학을 배우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주는 변하지 않지만 운명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자기 자신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경험을 쌓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사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변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주를 선뜻 이렇게 물어보지 못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 사주도 분명히 어른 사주랑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주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사주를 지금 보고 20년 후에 그 아이를 20년 지나서 그 아이 사주를 또 본다고 해서 그 사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운명은 바뀝니다. 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은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법을 쓰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운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사주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숙명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운의 흐름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단지 그 운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가 개운을 한다든가 운명이 주어진 대로 사주대로 흘러가지 않고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제가 장담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 사주가 선입견을 가지기 쉽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 사주를 넣었는데 좋은 소리를 들었다, 나쁜 소리를 들었다, 그거에 개의치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나중에라도 들을 수 있는 게 똑같은 겁니다. 사주는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 사주를 미리 들었는데 좋은 소리를 들었다 또는 나쁜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은 좋은 소리를 들었다고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요. 나쁜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주는 그대로 나오지만 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운명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걸 들었다고 하시면은 나중에 그거를 화를 면하는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운명은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거를 들었다고 해서 또 너무 낭창하게 분명히 애는 좋아진다, 애가 고관대작이 된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가만히 있어도 잘 되니까 그냥 놔두면 된다,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뭐냐면은 애 사주에서 좋은 게 나왔어요. 나중에 잘 된다, 크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가만 놔두면 저절로 잘 될 거라,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뭐냐면 잘 된다고 하면
정말 더 잘 되기 위해서 공을 더 잘 쌓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된다고 해서 저절로 잘 되겠지 하고 그냥 탱탱탱 네 이제부터 놀아라, 네 앞으로 잘 된단다, 그거 틀린 겁니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공을 더 쌓아야지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될 걸 미리 알면서 우리가 더 차곡차곡 착실히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길을 건널 때 돌다리가 있는 거 알고 건너더라도, 건널 수 있다는 걸 알더라도 도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아이들 사주를 넣었는데 좋은 소리를 들었다, 역술가한테 좋게 잘 된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되고, 또 안 좋은 게 있다,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아이 사주가 미래에 안 좋은 일이 있다, 이런 일을 들었더라도 더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예. 좋은 소리 들어도 조심,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더 조심. 그렇게 하면은 나쁜 거를 많이 피해가고 좋은 건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사주가 필요 없다,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선입견은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주는 똑같아요. 애 때나 어른 때나 그 사주는 타고난 거는 날짜, 시간 다 똑같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주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실 역술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태어난 날과 시가 너무 안 좋았을 때 그것조차도 한번 역술의 힘으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거를 해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신빙성이 있다기보다는 꼭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태어난 시조차도 바꾸는 그런 역술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망자를 보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허수아비 같은 걸 태우고 이런 역술법이 있습니다.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말 자기가 기본적으로 타고난 건 변하지 않는다. 단지 운명은 변할 수 있다.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진로적성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들 사주가 사실은 어른 사주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 사주가 뭔가 이렇게 연글기 전에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고 더 크게 성공하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갖고 있고 위험이 있으면 그걸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갖고 있잖아요. 그게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역으로 아이들 사주를 보기를 꺼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 사주를 더 빨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사주를 더 빨리 알면 알수록 미래를 더 풍성한 미래를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고 더 안 좋은 거는 미리 더 빨리 피할 수 있는 방법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래서 좋은 걸 더 좋게 하고 나쁜 걸 더 빨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아이들 사주를 오히려 더 어릴 때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 더 미리 아이들 사주를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진로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적성검사 전문가였고 그런 쪽에 심리치료사였다는 거를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아이들 사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진로적성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진로적성을 미리 알고 이렇게 사주로서 풀어보고 아이를 키우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린 아이니까 막 키우고 아니면 더 나쁜 게 뭐냐면 차라리 그냥 막 키우면 돼요. 스스로 잘 크기를 바라고 아이가 스스로 잘 크기를 바라고 그런 게 낫는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엄마 아버지의 방식으로 그냥 아이를 이렇게 막 거의 컨트롤하는 거죠. 애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삶을 사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사주 명리로 미리 아이의 적성과 진로를 판단을 하고 성격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거기에 맞춰서 키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요, 차라리 아이를 그냥 방목을 하시는 게 나아요. 지 성격대로 그냥 자유롭게 키우는 게 낫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부모의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 부모의 방식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뭐 과외시키고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거 듣고 그대로 애한테 주입을 하려고 하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남들이 미리 뭐랍니까 미리 공부하는 걸 뭐랍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배울 거를 먼저 선행학습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미리 해야지 우리 애가 더 똑똑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절대 아닙니다. 과외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선행학습, 또 남들 하니까 하고, 뭐 영재교육 뭐 그러고 아이한테 자극을 많이 줘야 된다 해가지고 뭐 애가 뭐 어디 뭐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데 데리고 다니면서 막 시켜주고, 봐라 이게 바다다, 뭐 쥐가 어릴 때 바다인지 강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미리 아이들한테 막 보여주고 선행학습 시키고 과외 시키고 막 애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애들은 말 그대로 어린 아이들은 이 순수하잖아요. 그럼 순수한 그 자체로 자기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살아야 돼요. 뛰어놀고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찾아 하고, 그럴 때 엄마 나 뭐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좀 더 도와주시는 건 좋죠. 그렇지만 제일 안 좋은 게 남들 하는 대로 이렇게 막 과외니 뭐니 막 선행학습 시키고 막 애는 원하지도 않는데 막 감각 자극해주고 통합훈련 해주고, 제가 볼 때는 미친 짓입니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방목을 하세요. 그냥 이렇게 아이 스스로 찾아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게. 그리고 그런 거 옆에서 좀 서포트 해주는 게 차라리 낫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주 명리를 미리 아이 거를 풀어보고 진로 적성을 판단을 하고 성격을 이렇게 알아본 다음에 그거에 좀 약간 가이드를 삼아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주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애가 만약에 사주 명리를 이렇게 풀어봤는데 이 애가 어릴 때부터 좀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는 애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사업가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 애가,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돈 맛을 좀 알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용돈 같은 것도 주고 모아보게 하고,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누구랑 돈 거래도 시켜보고, 뭐 가족끼리 하시면 돼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니한테 얼마를 줬는데, 용돈을 줬는데 엄마가 좀 빌려갈게, 아니면 네가 한번 써봐라, 그런 것도 해보시고, 상점에 데려가셔가지고 마트라든가 물건을 사고 비싸고 사고 이런 거, 돈도 이렇게 마트 계산도 해보라 하고,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좀 시켜보면 좋아요. 왜냐면은 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돈을 벌고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는 애들은 먼저 경제 감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그렇게 키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그렇게 연결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얘가 만약 공부를 잘 안 한다 그러면은 사업이나 이런 쪽에 기질이 있는 애들은요, 예를 들어서 명예라든가 명분 이런 걸로는 안 통합니다. 애를 설득시킬 때 돈하고 연결시키면 좋아요. 예를 들면 성적이 이번에 좀 안 나왔는데 는 공부를 좀 더 잘하면 좋겠는데, 네가 만약에 다음에 성적이 좀 더 오르면 내가 돈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용돈을 좀 올려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애가 공부 잘합니다. 예. 그게 바로 아이의 기질을 이렇게 알고, 아이의 성향을 알고 그걸 활용해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공무원이나 관료주의의 어떤 그런 사회에서 조직 생활에 맞는 애가 있습니다. 그런 타고나는 게 있습니다. 사주에 다 나옵니다. 만약에 그런 조직 생활에 강한 그 기운을 갖고 있는 애라면 어릴 때 이렇게 키울 때부터 초등학교 이럴 때부터 이제 보이스카우트라든가 이런 반장 같은 거 좀 시켜주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책임지는 것도 좀 알고 조직 생활로 나갈 애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제 반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협동심을 좀 길러주고 또는 이제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를 직접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시켜줘가지고 애들이 이제 조직 생활을 좀 미리 알도록 하고 또 이제 그런 데서 책임감을 좀 이렇게 경험해보고 책임을 느끼고 자기 윗사람 조직 안에서 그렇잖아요. 자기 상사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 이런 걸 어릴 때부터 조금 경험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런 쪽으로 잘 갑니다. 그런 쪽에 공무원이 된다든가 관료 또는 고위관직 이런 자리를 잘 찾아가고 그런 데서 이렇게 일을 잘 합니다. 실증도 안 내고 어릴 때부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또 인간관계로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아이 사주를 풀어봤는데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안 좋고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성향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애들은 나중에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는 그런 애로 성장을 하겠다는 게 사주명리에 나타나요.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뭐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친구하고 뭐를 많이 이렇게 하도록 친구나 이렇게 뭐 아니면 형제, 친척 이런 또 동네 친구도 좋습니다. 뭘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많이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친구 관계가 어릴 때부터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어차피 사람 많이 만나서 하는 일을 미리 다 뭡니까 캐치를 하고 나중에 그런 쪽으로 더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 쪽에 일을 잘 하게 되고 크게 성장해서 그런 쪽으로 크게 성공을 합니다. 요게 바로 사주명리로 진로 적성을 미리 판단해가지고 아이들 가정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사주를 미리 아는 게 더 좋죠, 사실은. 아이들 사주를 뭐 겁내고 뭐 아이들 사주 봐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이들 사주가 어른 사주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고 그렇게 그쪽으로 길을 이렇게 터주면 애가 나중에 더 빨리 성공할 거 아닙니까? 더 잘 되고. 사장이 될 애인데 예를 들어서 사주로 볼 때 분명히 사장이 될 애인데 남들 위에 서서 이렇게 사장 노릇을 하는 그런 애인데 어릴 때부터 뭐 컴퓨터만 계속 시키고 뭐 혼자서 뭐 책만 보게 하고 이래가지고는 그 아이의 성향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에 따라서 이렇게 뭐 학자가 될 애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이렇게 공부 같은 거 취미니까 오히려 백과사전 같은 거 사준다는 거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사장이 될 애를 어릴 때부터 너무 막 공부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쪽으로 관련을 시켜서 이렇게 자기 아이가 커서 뭐가 될지 진로적성이 나왔다면 그 나온 그 진로적성에 맞게 아이를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 성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야지 애가 행복해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어린애들도 다 압니다. 느낍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아이의 그 진로적성 이런 거 성향 같은 거 아예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요 애는 괴롭기만 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또 그렇죠. 사람을 많이 접해야 되는 그런 인간관계 쪽으로 풀려야 되는 애인데 어릴 때 친구 못 만나게 하고 계속 그냥 과외만 시키고 이래 보세요. 미치죠 애가. 그런 애들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싹이 보입니다. 친구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친구 많이 만날까봐 너 그렇게 하지마 공부만 해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망조가 되는 겁니다. 애가 자기 길을 일찍부터 가야지 자기 길하고 상관없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만 자극받고 그렇게 크다 보면 어릴 때부터 이 억하심정만 생기고 자기 길이 그만큼 늦어지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한다고 하는 거죠.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뭡니까 안 따라주니까 더 속상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노력하는데 부모는 부모대로 속이 상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괴롭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미리 사주를 먼저 보게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른 사주는 뭐 어른 사주 명리 볼 때는 뭐 돈을 내는데 아이들은 뭐 이렇게 뭐 어른 볼 때 봐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아이들은 바뀌니까 나중에 또 보고 이러니까
한 번씩 그냥 봐주시지 않나요? 이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주는 변하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사주는 안 변해요. 운명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1+1도 아니고 어른 사주만큼 아이 사주도 중요한 건데 뭘 끼워 팔게 합니까 지금? 그 말도 안 됩니다. 아이 사주가 어른 사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직 뭔가 이렇게 딱 고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은 그런 파릇파릇한 새싹인데 미리 사주를 보고 판단해가지고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이들 사주를 제가 돈을 더 받으면 더 받았지 뭘 끼워 팔고 뭐 대충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이들 사주를 저는 더 중요하게 봅니다. 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입견이랄까 이런 어떤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입니다. 잘못된 생각들이고, 아이 사주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 사주 보는 거 겁내지 말고,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랬잖아요. 사주는 똑같다는 거죠. 나중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왜냐하면 태어난 날이나 시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겁내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아이들 사주를 미리 보고 그걸 더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 사주를 뭐 봐야 되나요? 이래서고, 또 뭐 아이들은 뭐 무슨 1+1도 아니고 그냥 봐주시는 거 아니나요? 뭘 그냥 봐줘요? 저는 아이 사주를 시간을 더 오래 끕니다. 사실 상담료를 아이들 사주를 더 받고 싶어요. 그만큼 아이 사주가 중요합니다. 가능성이 더 많은데 더 중요하게 봐야죠. 더 꼼꼼하게 보고. 여러분, 제가 진료적성 검사 그 담당자였습니다. 옛날에 심리치료사고. 그런데 진로적성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죠? 그 전문가들한테 그 검사하잖아요. 그 심리검사, 적성검사. 그거 제일 싼 게 제가 알기로 한 20만원 정도 되고요. 풀옵션으로 하면은 거의 40만원 넘고 50만원, 60만원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결과도 한 달 정도 걸려요. 한 달, 요즘엔 더 빨라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래 기다려가지고 결과를 보면요, 그게 틀린 게 더 많습니다. 정확한 것보다는. 제가 원래 심리학 전공이고 심리 진단하고 진로적성 검사했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진로적성 검사를 제가 거의 3,000건 넘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20년 전에. 그런데 그게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런 거 이미 아이 진로적성 검사 해보고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제 얘기를 듣고 뭔가 통쾌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과거에 그런 거 진로적성 검사 전문가였고 그 심리치료사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안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역수를 공부해가지고, 그때가 20년 전인데 역학을 공부해가지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지금은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가 지니게 된 겁니다. 지금은 제가 그런 진로적성 검사 자체를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왜 안 하냐면은 이 역학이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진로 적성이나 성향이나 이런 거를 정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학 역술로서.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런 걸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검사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정형화된 검사도 있지만 비정형화된 검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림 검사 같은 게 있습니다. 뭐 나무 그림 검사, HTP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이 보고 집 그려봐라, 뭐 사람 그려봐라 이래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그 아이의 성향 같은 거를 진로와 적성과 함께 이렇게 판단을 하고 했어요. 제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 집에 있는 그림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주를 봐줄 때 역학으로 풀기 전에 아이 심리도 좀 보고 심리 검사도 했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림 같은 것도 아이가 그린 거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는 안 합니다. 제가 그런 걸 안 해도 역학 역술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귀찮게 아이들 그림 같은 거 가져오라 안 합니다. 이 역학을 풀어보면, 아이 사주 명리를 다 풀어보면요,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심리 전문 뭐랄까 연구소 뭐 내지는 뭐 상담실 이런 간판도 이제 안 답니다, 제가. 옛날에는 달았습니다. 예, 그런 거를. 제가 심리 전문가니까 경력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뭐 떳떳하게 역학으로 더 정확하게 나오니까, 역술로 더 정확하게 나오니까 역술원이라 하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뭐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 학문의 깊이를 아는 저로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그리고 어떤 분들이 조언도 해주는데 뭐 사회적 인식이 그러니까 뭐 심리 이런 걸로 간판을 바꿔라, 뭐 그렇게 해봐라,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오히려 나서서 이 역술 역학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바꾸고 싶어요. 잘못된 거를, 이 운명론으로 가는 거를 좀 바꾸고 싶고, 운명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역술론이라고 붙여놓고 하는 겁니다. 뭐가 어때서요? 더 좋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지 역술의 어떤 그 뭐 역술 역학의 본질을 외면하고 거기다가 뭐 다른 거를 갖다 덧붙이고 덧칠을 하고 포장을 하고 이런 게 더 잘못된 겁니다. 나쁜 겁니다. 자, 아무튼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 아이들 사주라는 거 선입견 갖는 게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 아이들 사주는 어른 사주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른 사주보다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고 더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왜? 그 진로 적성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래에 더 훌륭한 사람으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진로 적성을 알고 성향을 알고 아이를 거기에 맞춰서 잘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 사주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보다. 그래서 뭐 아이들 사주를 봐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또 아이들 사주를 뭐 어른 사주를 보면서 뭐 무슨 1+1도 아니고 끼워 팔기 식으로 뭐 끼워서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 됩니다. 아이들 사주가 오히려 훨씬 중요합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사주는요 오히려 이미 고착이 됐어요. 어른 사주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장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남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갑자기 사장을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 사주를 보면서 더 아쉬운 게 많으면 많았지 절대 아이들 사주라고 무시를 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아이들 사주를 볼 때 더 긴장하고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사주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오히려 아이들 사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